안녕하십니까. 항공신용평가 장수명 연구원입니다. 이번 SK그룹 분석 웹캐스트에서는 그룹의 실적, 모니터링 요인과 함께 ESG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ESG 사업 현황,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 키 모니터링 요인 순입니다. ESG 사업 현황입니다. SK그룹은 ESG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ESG 관련 영역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나 통신 부분은 기존 사업 구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화학, 에너지, 건설 부문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정제 능력 1위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LIBS 등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캐펙스 투자 중 85%를 ESG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ESG 관련 사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화학, 인더스트리 소재를 생산하던 SKC 역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KCF 테크놀로지스 인수를 통해 동박 제조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KENS도 기존 도시가스, 발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LNG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수소 사업에 회사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 에코플랜트가 플랜트 사업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폐기물 소각, 매립 등 환경 사업과 미국 블룸에너지와 진행하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이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며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ESG 위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배터리 신규 설비를 비롯하여 동박, 신재생 에너지 등 캐펙스 투자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ESG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됩니다. 사업 기반이나 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사업 회사 플러그 파워 지분 투자에 총 1.8조 원, 동박 제조업체 인수에 1.2조 원이 지출되었고 SK 에코플랜트의 환경사업 인수에도 약 1.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소요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 사업 지분 매각과 IPO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SK 루브리컨츠나 파주 에너지 서비스 등 지배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CGH 지분과 같이 비핵심 자산 처분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계열사의 상장이나 상환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SG 사업이 초기 단계로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하나 자체 현금 창출력이 제한적이며 매각이나 상장이 가능한 지분이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신규 사업에서 투자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익 창출력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수익화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 재무 부담 확대로 인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기적인 투자 성과와 재무 부담 통제 수준이 그룹 신용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실적 동향 및 전망입니다. SK그룹은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과 SK 디스커버리 계열로 이원화된 지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은 주요 계열사들이 SK 주식회사 아래에 위치하는 지주사 체제가 2007년 이후 유지되고 있고, SK 디스커버리 계열은 2017년 SK 케미칼이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한 후 현재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정유화학, 통신, 에너지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력 사업 부분은 상위권의 시장 지위와 안정된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정유화학 부분이 경기나 업황에 따라 높은 실적 변동성을 보이며 그룹 영업 실적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부분과 반도체 부문의 실적 구조가 번갈아 나타나며 2018년까지 합산 영업 실적이 증가하였지만,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조정, 정유화학 부문 부진 등으로 그룹 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들어 반도체 부문의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유가와 정제 마진 급락으로 정유화학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합산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반도체, 정유화학 부분의 실적 저하로 그룹 현금 창출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사업 확장,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자금 소요가 확대되며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캐펙스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기존 투자 시험과 일부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지만 차입금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부담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우수한 재무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실적 전망입니다. 통신, 에너지 등 주요 사업 부분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반도체와 정유화학 부분의 경우 당분간 양호한 실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점화된 D램 경쟁 구도와 SK 하이닉스의 사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우수한 영업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 강도가 높은 낸드 부문은 가시적인 실적 개선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환경에 따라 개선폭이 일부 제약될 수는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재고된 영업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화학 부분도 2021년 상반기 유가 상승과 스프레드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키 모니터링 요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향후에도 영업 현금 흐름을 상회하는 대규모 자금 소요로 인하여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 추이와 함께 비핵심 자산 매각, 계열사 IPO 등을 활용한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 실적 추이와 향후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코로나19 이후 유가 급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을 인식하고 주요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에서 손익분기점 이하의 마진 수준이 지속되며 2020년 연결 기준 2.6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들어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정유 사업에서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회복으로
약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오펙 플러스 감산 기조, 미국 생산 차질, 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내외 수준까지 회복하며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이 반영되었습니다. 싱가폴 복합 정제 마진도 2021년 8월 2에서 3달러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미국 내수 수요가 상당 수준 회복되는 모습이며 경유나 항공유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유 부분의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PX는 전방 산업인 PTA 신규 설비가 가동되고 역내외 설비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며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윤활기유의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 이후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정유사 정제 설비의 가동률이 하락하며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비정유 부분의 실적 호조와 정제 마진 상승 추이 및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油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회복함에 따라 추가적인 유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으로 2021년 하반기 유가 상승 효과가 제거되며 상반기 대비 이익 규모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투자 진행 상황과 신용도 영향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사업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헝가리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생산 능력을 약 2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인프라 투자와 초기 사업 비용 인식으로 연간 3에서 4천억 원 내외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2년 미국 제1공장, 헝가리 제2공장의 양산이 개시된 이후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신규 투자는 배터리 및 소재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적 분할을 기점으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와 관련 소재 사업 투자 규모는 2020년 4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5년간 배터리 사업에만 약 17조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현금 확보 방안을 통해서 단기 투자 자금과 소송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 규모가 현금 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PO를 포함한 추가 현금 확보 진행 상황과 재무구조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사업 자체 이익 창출력 확보 시점과 수준을 향후 사업 및 재무구조 전반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SK E&S의 향후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당사는 2021년 4월 SK E&S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과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 신규 사업 관련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회사채 신용 등급을 AA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도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그 파워 지분 매입, 호주 가스전 투자 등이 이어지며 순차입금이 약 1.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SK E&S는 SK그룹 수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 부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수소 액화 플랜트, 2025년까지 청정 수소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 규모와 함께 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안정성 변화, 중장기적인 투자 성과,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11월 신설투자회사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지분을 SK스퀘어로 이관하는 반면 차입금은 대부분 SK텔레콤의 잔존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자본 여력이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유지되는 가운데 신사업 관련 투자 부담이 감소하며 잉여 현금 창출 기조의 정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하 업체별 유효 등급 추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